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수능 정치학업 기출문제 20번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3학년도 수능 기출문제 20번 같은 경우에는 그 정법 선거제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풀이를 할 수 있으면서도 다양한 현행, 개편안의 종합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제도가 아직 어려운 친구들은 다른 문제들을 다양하게 풀기보다는 이 수능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서 완벽히 마스터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구구에는 단순 다수제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 10명, 그 다음에 비례대표 10명으로 구성된대요. 자, 그럼 우리 한번 갑국의 의회를 보겠습니다. 지금 갑국 의회에는 의원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지역구에서 뽑힌 지역구 의원 10명, 그다음에 정당 투표를 통해 뽑힌 비례대표 의원 지금 10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구 10명은 어떻게 뽑냐면 단순 다수제로 뽑아요. 즉 다수 대표제로 뽑아요. 근데 이 다수 대표제라는 것은 결국에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수를 얻은 사람 한 명을 뽑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거는 다수대표제, 즉 소선거구제로 뽑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또 여기서 조금 더 심화를 시켜보면, 자, 소선거구제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얘는 선거구 수와 선거구 수와 당선자 수가 같을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문제에서도 확인을 해보면 선거구는 지금 10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지역구에서 뽑힌 당선자 수는 10명이죠. 그래서 소선거구제일 때는 선거구 수랑 당선자 수는 동일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서 후보자한테 한 표, 그 다음에 비례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정당에 한 표를 행사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정당 투표를 통해서 그 정당이 얻은 득표율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득표율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득표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좋아하는 유권자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하자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득표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당선과는 상관없이 전체 유권자 중에서 나를 좋아하는 유권자의 비중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당 투표를 했을 때 전체 유권자 중에 A당을 좋아하는 유권자들은 31.6%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갑국 의회에서의 우리 지역구 의원을 구해보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 의원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지역구 의원은 다수대표제, 즉 소선거구제라고 했으니까, 자, 선거구 1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한 명이 당선될 거죠. A당의 후보는 120표, B당의 후보 150표, C당의 후보 25표, D당의 후보 45표, E당의 후보가 65표가 받았어요. 자, 그러면 선거구 1에서는 B당 후보가 150표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죠. 그러면 B당 후보가 당선이 되죠. 선거구 2에서는 마찬가지로 125표를 받은 B당이 당선될 거고, 선거구 3에서도 가장 많은 표를 받은 A당 후보가 당선, 선거구 4에서는 C당의 후보, 선거구 5에서는 A당의 후보, 선거구 6은 B당, 선거구 7 A, 선거구 8 B당, 선거구 9 A당, 선거구 10은 B당의 후보가 당선이 되겠네요. 자, 그랬더니 지금 A당은 하나, 둘, 셋, 넷, 네 명의 후보가 당선이 됐고, B당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의 후보가 당선, C당은 한 명의 후보가 당선, 빵표죠. 한번 다시 적어봅시다. A당, B당, C당, D당, E당이 있었을 때 A당에서는 4명의 후보가 지역구에 당선, B당은 5명의 후보가 지역구에 당선, C당은 1명,
그다음에 D당은 빵명인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다시 실제로 총 더해보니까 지역구의 총 의석수만큼 10명의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자, 비례대표가 중요하죠. 비례대표는 해봅시다. 근데 이 비례대표 의석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 아까 얘기했던 정당 투표율, 나를 좋아하는 유권자의 마음에 비례해서 자, 그냥 총의석수가 아니라 비례대표 총의석수를 곱합니다. 지금 비례대표의 총의자 개수는 10개죠. 즉 비례대표는 총 10명의 당선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10개의 의자를 나를 좋아하는 유권자의 마음만큼 가져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마음이 선거 결과에 잘 반영되게 하겠다라는 게 비례대표였고요. 자, 그럼 이대로 해봅시다. 자, 지금 비례대표의 의자 개수는 지금 10개가 있어요. 근데 이 비례대표 총 의석수 10개를 뭘 곱할 거냐? 나의 득표율을 곱하죠. 10 곱하기 정석대로 하면 100분의 31.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해보면은 다 계산을 해보면 3.16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B당 같은 경우에는 2.2가 나오고 C당 같은 경우에는 1.5, D당은 1.24, E당은 1.9가 나옵니다. 그러면 A당은 3.16개의 의자, B당은 2.2개의 의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0.xx개라는 의자 개수는 없잖아.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볼 거야? 먼저 깨끗한 정수부터 볼 거야. 자, 그럼 일단 A당은 자, 여기서 3개를 확보, B당도 2개 확보, C당도 1개 확보, D당도 1개 확보, E당도 1개를 확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정수만큼 딱 배분을 했어. 그러면 지금 3개, 2개, 1개, 1개, 1개를 지금 다 더해보잖아요. 그러면 비례대표는 총 10명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다 더해보면 몇 개가 나오냐면 8개밖에 안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비례대표에는 10개 자리가 남아있는데 지금 8개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2개가 지금 부족하단 말이죠. 남아돈단 말이죠. 그럼 이 2개를 어떻게 나눠 가질 거냐라고 봤더니 자, 이후 자녀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한 석씩 배분한다.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0.16, 0.2, 0.5, 0.24, 0.9 이것만 보기로 했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중에서 가장 큰 소수점은 0.9예요. 자, 1개 나눠줬어. 그럼 또 1개가 남아돌 거야. 자, 그 다음에 큰 소수점은 0.5니까 얘한테도 1개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A당은 비례대표에서는 3개를 가져갔고 B당은 비례대표에서 2개를 가져갔어요. C당은 비례대표에서 하나 가져있다가 추가로 1개를 더 받았으니까 C당은 비례대표에서 2개를 가져갔고 D당은 비례대표에서 하나, E당도 처음에 1개 받았다가 추가로 1개를 더 받았으니까 E당은 비례대표 2개를 가져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국은 다음과 같이 선거제도 개편을 하려고 한대요. 자, 개편을 할 때는 C당과 D당은 합쳐서 F당이라고 할 거래요. 자, 그러면 C당과 D당을 합쳐서 이거를 F라고 할 거예요. 자, 개편안은 최근 의회 선거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리고 C당과 D당에 투표했던 애들은 그대로 F당한테 똑같이 투표를 할 거대. 그리고 비례대표에서도 다 F당에 투표를 한다고 가정을 한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안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1안부터 먼저 볼 거야. 자, 1안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총의석수를 기준으로 해요. 아까 비례대표 구할 때는 비례대표 총의석수를 기준으로였는데 얘는 그냥 총의석수이기 때문에 우리 현재 지금 총의석수 몇 명이었어요? 20명이었잖아. 그 20명이라고 하는 총의석수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그 20명이라는 숫자에 현행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 그대로 가지고 와서 먼저 뭐 한다? 정당별 의석수를 먼저 할당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안에 맞춰서 각 정당별 할당 의석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A당부터 구해보면 A당은
총 의석수 20개 의석수 중에 나를 좋아하는 31.6% 나를 좋아하는 유권자의 비중 31.6%만큼 의자수를 할당받기로 했어. 자, 그럼 이걸 계산을 해보면 6.32개의 의자를 할당을 받죠. 그 다음에 비당 같은 경우에도 20개 중에서 22%만큼 나눠 가져서 4.4개의 의자를 할당받아요. 그 다음에 C와 D는 합쳐서 F당이 될 거예요. F당은 마찬가지로 20개 의자 중에 내 거의 몫을 할당받을 건데 내 거의 몫은 C와 D당을 합친 거니까 100 더하기 100분의 27.4%만큼 나눠 가져서 얘도 5.48개만큼 할당을 받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2당 같은 경우에는 3.8개의 의자를 할당을 받습니다. 근데 현행 비례대표를 구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니까 먼저 깨끗한 정수부터 우리가 더해보면 자, 6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3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할당받은 의자 개수는 아직 18개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할당받을 게 아직은 2개가 더 남았구나를 알 수 있어. 자, 우리 그러면 아까도 그 다음에 0.32, 0.4, 0.48, 0.8과 같은 소수점을 보기로 했어요. 그럼 소수점 중에 가장 큰 0.8에다가 하나를 나눠주고 그런데도 한 개가 남아도니까 그 다음에 큰 0.48에다가 의자를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A당은 6개의 의석을 할당받았고 B당은 4개의 의석을 할당받았고 그 다음에 F당은 6개의 의석 그 다음에 E당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의석을 지금 할당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6개까지만 가져라 라고 나눔을 받았죠. 근데 이게 실제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자, 그러면 이제 의석을 할당받았어요. 끝난 게 아니야. 이 할당된 의석수에서 다시 단순다수제로 선출된 지역구 의석수를 뺍니다. 자, 예를 다시 해보면 아까 해보면 단순다수제 지역구 의원으로 했더니 A당은 4명 선출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A당은 6개 의자를 나눠 받았지. 그러면 이 6개 중에 4개는 뭐가 돼? 지역구 의원으로 지금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얘는 2개가 남아요. 그러면 이 2개는 뭐로 하기로 한 거냐? 다시 문제를 읽어보면 이 나머지 의석수는 비례대표로 하겠다. 즉 6개를 할당받았는데 4개가 지역구 당선자로 빠져나갔으면 이 남아도는 2개는 이 남아도는 2개를 가지고 비례대표한테 자릿수를 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1화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전체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로 구한 다음에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뽑아요. 그래서 내가 할당받은 거에 따라서 지역구에 뽑힌 거에 따라서 비례대표를 같이 조절한다라고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A당은 6개의 의석을 할당받았지만 6개 중에서 4개는 지역구한테 내어주고 그래서 나머지 2명은 비례대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B당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의석수를 할당받았는데 B당은 막상 지역구에서는 할당받은 것보다 훨씬 많은 5명의 지역구로 빠져나가게 됐어요. 그럼 오히려 얘는 비례대표는 -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1이라는 숫자는 사람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하지? 라고 봤더니 만일 어떤 정당의 지역군 의원 의석수가 할당된 의석수보다 더 많다면 지금처럼 할당은 4개밖에 받지 못했는데 막상 지역구에서 5명이 뽑혔어. 그러면 지금 플러스 1만큼 내가 초과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이 플러스 1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초과 의석도 인정해 주겠다. 단 비례대표 의석은 빵석으로 배분해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한 명이 더 늘어나는 바람에 각국의 총의회
사람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막상 B당은 4명을 할당받았지만 실제로 당선자 수는 5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F당 같은 경우에는 6개를 할당받았어요. 근데 막상 CD를 합친 그 지역구에서는 한 명밖에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5명은 비례대표로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2당 같은 경우에는 4개를 할당받았는데 지역구에서는 아무도 당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4명이 모두 비례대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자, A당은 6개를 할당받아서 지역구 4명, 비례대표 2명으로서 할당된 거 그대로 당선자를 배출을 했어요. 근데 B당은 4개를 할당받았지만 막상 5명의 지역구 당선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한 자리가 늘어난 만큼 5명의 당선자가 된 거고요. F당은 6개를 할당받았는데 지역구에서는 한 명밖에 나오지 않아서 비례대표 5명이 생겼고, 그 다음에 2당 같은 경우에는 4개를 할당받았는데 지역구에 없어서 이 4명 모두가 비례대표 의원으로 빠져나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그래서 이 일환으로 했을 때 결국에 실제 총 의석수를 따져보면 A당 4명, B당은 5명, F당은 6명, E당 4명으로 총 의석수가 21명, 21개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20명으로 시작을 했으나 21명으로 당선자 수가 1명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2안을 풀어보겠습니다. 2안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총 의석수를 유지하면서, 즉 현재 20명이 있는 그 의회의 의석수는 유지를 하면서 선거구 1부터 선거구 10까지 10개의 선거구에서 각각 득표 순으로 2명의 지역구 의원을 뽑겠대요. 자, 해볼까요? 자, 총 20명을 뽑을 건데 지금 선거구가 몇 개가 있냐면 10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의 선거구별로 2명의 당선자를 뽑으면 결국에는 10개의 선거구 각각마다 2명을 뽑으면 총 20명의 당선자가 나오게 될 겁니다. 어떻게? 지역구에서만 이미 20명이 꽉 차버려. 근데 전체 의석수 20명은 유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지역구에서 이미 20명이 다 차버렸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 안에서는 그냥 지역구에서만 20명을 뽑겠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선거구는 10개야. 근데 총 당선자 수는 지금 20명이야. 라는 거를 통해서 지금 선거구보다 당선자, 즉 총 의석수가 많은 거를 알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선거구보다 의석수가 많이 생기는 건 우리 걸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중대 선거구 제도구나 라고 도출할 수 있다고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식에 따르면 선거구 1에서도 1에서 이제 1등과 2등이 당선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1등은 B당 후보가 될 거고 2등은 A당 후보가 될 겁니다. 선거구 2에서는 일단 또 1등 B당 후보 125. 근데 2등은 F당이 되겠죠. 45와 65를 더한 F당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선거구 3에서는 1등 85, 그 다음에 2등 B당, 선거구 4에서는 1등 F당, 그 다음에 2등 A당, 선거구 5에서는 1등 A당, 그 다음에 다시 2등은 F당, 선거구 6에서도 1등 B당, 그 다음에 2등 A당, 그 다음에 선거구 7에서는 1등 A당, 2등 F당, 선거구 8에서도 1등 B당, 2등 A당이죠. 그 다음에 선거구 9에서는 1등 A당, 그 다음에 2등 F당. 그 다음에 선거구 10에서는 1등 B당, 그 다음에 2등 F당이 됐어요. 자, 그럼 다시 이걸 의석수로 보면은 A당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의 의석수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B당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에 F당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이 당은 여전히 배분받지 못했네요. 자, 그럼 이걸 또 다 더해보면 20개라는 총 의석수가 유지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현행에서 A당과 B당의 의석수 차이는 한 석이래요. 자, 그럼 보면은 지금 A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 4명과 비례대표 의원 3명, 그 다음에 B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 5명과 비례대표 의원 2명이죠. 그럼 의석수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번 틀렸어요. 2번, 일한 적용 시 B당이 얻는 초과 의석수는 2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구해봤지만 B당 같은 경우에는 할당된 것이 4개였어요. 근데 실제로 지역구에서는 5명이 당선된 상황이었고 이 5명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럼 초과 의석수는 지금 2석이 아니라 1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을 보겠습니다. 1안 적용 시 F당은 현행에서 C당과 D당이 얻은 의석수의 합보다 라고 되어 있어. 일단 지금 1안 적용 시 F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6개의 의석수를 얻었는데 현행,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었을 때 C당과 D당 같은 경우에 합을 해보면 C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1명에 비례대표 2명, 총 3개가 있었고 D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0개에 비례대표 1개여서 총 의석수가 1개였어요. 그러면 이걸 다 더해봐야 지금 4개죠. 근데 F당은 지금 6개의 의석수를 갖게 됐기 때문에 한 석을 더 얻게 된 것이 아니라 2석을 더 얻게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4번 1안 적용 시와 2안 적용 시 F당의 총 의석률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총 의석률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우리 항상 어떤 률 이런 게 나오면 이 제목에 있는 총 의석수 분의 그죠? 전체 총 의석수 분의 나의 의석수 곱하기 100을 해야 한다고 했었어요. F당을 봅시다. 1안에서의 F당. 자, 근데 1안에서는 애초에 전체 의석수가 몇 개가 되었어요? 여기서 지금 하나가 늘어나는 바람에 현재 의석수가 총 의석수가 20개가 아니라 21개란 말이죠. 그러면 1안에서의 총 의석률은 21분의 F당 내 거 6 곱하기 100이죠. 그리고 이 안에서는 지금 20개라는 총 의석수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전체 의석수 20개 중에서 내 거 6개죠. 그럼 여기서 어차피 지금 분모가 달라졌기 때문에 분자가 같더라고 하더라도 얘네들의 의석률은 같아질 수가 없죠. 4번도 틀렸습니다. 자, 5번 이안 적용 시 A당과 E당의 의석수 차이는 지금 8석이 났죠. 그죠? 8과 빵이니까. 근데 1안 적용 시 A당과 E당의 의석수 차이는 6개와 4개의 차이니까 지금 2개죠. 그러면 2개에서 8개니까 의석수 차이는 4배가 난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